자, 올림포스 독해 기본 12강 시작할게. 예를 써라. 명령문부터 시작하니까 시그널이 될 수 있어. 뭘 예를 써라. 너의 발표를 만들도록. 어떻게? 개인적으로 가능한. 그리고 피해라. 명령문이야. 말하는 것을 공간 속에서 어떤 공간? 필요 이상으로 넓은 공간. 즉 넓은 공간은 안 좋다. 반대로 얘기하면 좁은 공간이 좋고, 그 좁은 공간이 바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발표를 개인화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어. 발표를 개인화시킨다는 거는 자기가 한 말을 가까운 데서 한 명 한 명 직접 느끼게끔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 personal이랑 그 다음에 smaller space랑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돼. 다른 두 가지가 아니야. 자, 작은 방은 나오지, 그지? 이유지, 이제 이유. 왜 personal 하는 게 중요하고 왜 작은 방이 중요한가? 만들어낸다. 많은 intimate atmosphere, 친근한 분위기. 이게 personal에 해당되는 거겠지. 계속적 용법. 그리고 그것은 강화시킨다. 에너지와 감정을. 청중들의. 그래서 뭔가 직접적으로 나한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듣고 더 감정을 담아서 듣는 거야. 청중들이. 작은 공간에서 말하는 것은 또한 허락한다. 또한 그러니까 두 번째 이유겠지. 너로 하여금 아이 컨택을 하도록. 두 번째 이유 아이 컨택. 청중들과 중요한 개인적 터치. 또 나오지, 그지? 이게 동격이야. 개인적 터치, 아이 컨택. 개인적인. 자, 이제 예시지. 만약 for example, if가 있으면 그 앞에는 for example이 아이고 안 보이네. 여기 이렇게 당겨서 오케이. if가 있을 때는 for example이 주로 잘 어울려. 그래서 만약에 변형을 시켜서 for example을 이렇게 연결어를 굳이 물어본다면 for example을 찾으면 되겠지. 예를 들어 만약 25명의 사람들이 예상된다면 참가할 것이 expect O, OC 중에 목수동이라서 O가 빠지고 OC인 2가 나온 거야. 찾아라. 공간을 최대 용량이 30명인 공간을 100명 대신에. 그래서 꽉 찬 느낌이 들겠지 거의. 붐비는 방이 더 인상적일 것이다. 빈 큰 홀보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be inclined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냥 be 빼고 tend to 할 때는 be 없지, 그지? 똑같아.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full house를 가득 찬 방을, 집을 뭐보다? 강당보다 텅 빈 좌석이 있는. 그래서 이유에 해당되는 거를 보라색으로 한번 해보겠어요. 일단 친근한 분위기. 가까이 있겠지. 그리고 아이 컨택. 결국 두 가지 다 이 퍼스널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돼. 오케이. 이번은 간단했습니다. 자, 2번. 사람들 분야에 있는 어린이 스포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필요하다. 어린이 스포츠 강사쯤 되겠지. 무언가가 필요하다. 뭐 할? 그들의 노력을 지도할 무언가가 필요하다. 지침이라고 볼 수 있어. 뒤에 이제 이게 목표 혹은 목적으로 나오거든. 말하자면 so to speak 지도 철학 같은 거. 그래서 지도 철학, 지침, 목표 이런 게 다 something to guide their efforts에 해당되니까 이 패러프레이즈 된 여러 가지 키워드들 다 체크하겠어. 그렇지 않다면 연결어 역할을 할 수 있어. 그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니까 안 좋은 내용 나오겠지. 이 사람들은 마치 선원과 같다.
long ago 오래전에 선언과 같다. 옛날 선언 어떤 선언이냐? 때때로 항의하는 목적 없이 그리고 확신 없이 그들의 항로에 대한 그들이 땅에서 떨어질 때 목적 없이 확신 없이 그들의 항로에 대한 그들이 땅에서 멀어질 때 옛날에는 나침반도 없고 지도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기 때문에 옛날의 선원들은 이런 상태로 항해를 했던 거지. 때때로 사람들 children's 스포츠와 관련된 과거분사 필요하다. 항로를 체크하는 것이 자 방법이야. 참고함으로써 그 나침반을 이 나침반이 바로 역시 키워드가 되겠지. guiding philosophy 그들의 마음속에 뭐 하기 위해서 so as to 뭐뭐 위해 in order to랑 거의 똑같아. 알기 위해서 뭘 알기 위해서 그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적절한 방향으로 나침반이 필요하다. 내용은 다 똑같지 그지? 이걸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서 또 나침반이 필요하다 얘기 나오겠지? 자북이 필요하다. 자북 북쪽을 가리키는 자석이래. 나침반의 정확한 북쪽을 나침반이 가리키는 북쪽. 뭐로 구성된? 목적으로 구성된. 그리고 또 뭐로 구성된? 선명하게 정의된 가치 있는 목표로 구성된 목적, 목표. 다 같은 거야. 만약 그들의 가치 있는 목표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면 뭐 할 때? 그들이 결정을 할 때 그들의 프로그램에 대해 그들은 무작정 이 형용사를 쓰고 있지. 어떤 상태야? 가려진 상태로 항의를 하고 있지는 않을 거다. 자, 그래서 아이디를 가르치는 것을 여기서 항해라고 표현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분야가 중요해. 항상 어떤 상황, 어떤 배경, 어떤 분야 중요하고 얘네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지침이다.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는 나침반이다. 그리고 이 나침반의 어떤 세부 항목에 해당되는 게 목표와 목적이다. 그리고 다른 말로 자북이다. 자, 그래서 12강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 전반적으로. 예술가들은 종종 물리적으로, 실제로, 말 그대로, literally 뭐 이렇게 보면 돼. literally t가 짧네. 말 그대로 뒤집을 것이다. 그들의 작품을 돌릴 것이다. 뒤집어서 이렇게 따로따로 봐도 되겠다. 뭐 하기 위해서? 그 작품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자, 병렬은 얘랑 얘네 그리고 노출시키기 위해서 부분들을 어떤 부분? 작품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 부분.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그림을 뒤집어 가지고 보면 새로운 관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림의 이 부분이 잘못됐군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그렇게 하는 것은 허락한다. 그들로 하여금 예술가들로 하여금 보도록 뭘 보도록 결점들을 그리고 다른 놓치기 쉬운 세부 항목들을 결점과 간과하기 쉬운 세부 항목들을 그들이 볼 수 없는 어떻게 해서는 볼 수 없는 보고 난 후에는 볼 수 없는 작품을 어떻게? 똑바로 선 상태로 오랫동안 그래서 계속 봐왔기 때문에 똑바로 선 상태를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봐서는 볼 수 없는 간과하기 쉬운 세부 항목 결점들을 볼 수 있게 해준다. 뭐가? 뒤집어서 보는 게. 그래서 뒤집어서 보는 거를
doing so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 그래서 이걸 풀어서 쓰자면 turning their work upside down 이러고 뭐 써놔도 되고 이 일을 하면 되고. 자, 항상 이 the same goes for 어쩌고 저쩌고가 나오면 이제 비유란 말이야. 그래서 비유에 해당되는 게 바로 시그널이야. 그래서 이제 진짜 키워드가 나온다는 소리지. 너의 일상의 삶에서도 이것은 적용된다. 너의 문제, 너의 생각, 너의 일을 포함하여서. 즉, 문제를 바라볼 때도 거꾸로 바라보고, 너의 생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려면 거꾸로 바라보라는 거지. 너는 그것들을 them, 여기 있는 problem, ideas, work야. 본다. right side up, 바른 방향으로. 너무 오랫동안. 자, so 다음에 that은 그래서라고 했어. 그래서 너는 볼 수 없다. 그 문제들, 생각들을 다른 방식으로는. 뒤집음으로써 너의 관점을 거꾸로 upside down. 너는 노출시킬 수 있다. 너 자신을 새로운 방식에게. 타동사 뒤에 제기대명사가 이렇게 나오면 수동태랑 좀 해석이 비슷해. You are exposed to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제기대명사가 목적으로 올 때의 특징이야. 뭐 이렇게까지 물어보지 않겠지만 어쨌든 참고로 너는 너 자신을 노출시킬 수 있다. 즉 너는 노출될 수 있다. 어디에? 새로운 방식의 관점에. 새로운 뭘 보는 관점? 같은 옛날 것을 보는 관점에. 자, 그래서 또 이것도 예시가 되겠지. 만약 네가 물리적으로 바꾼다면 너의 관점을 어떻게? 물구나무 섬으로써 혹은 뒤집음으로써 무언가를 네가 보고 있는 것을 어떻게? 거꾸로.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if절이었네. 너는 알아챌 것이다. 어떤 것들을 네가 결코 알아채지 못했던 것을. 뭐 were 이렇게 쓰면 틀려. 이 did가 you never didn't notice의 축약이기 때문에 notice를 받는 거기 때문에 were이 아니야. 뭐 하기 전에는 알아채지 못했던 것, 변형된 관점의 결과로 알아채기 전에는 변형된 관점의 결과가 있기 전에는 결코 알아채지 못했을 법했던 것을 너는 알아챌 것이다. 문장이 엄청 길고 복잡하지. 네, 주제는 간단해. 같은 원리가 너의 모든 문제에도 다 적용이 되는데 그 같은 원리란 무엇이냐? 거꾸로 하면 간과하기 쉬운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다 반복되어 있어. 그래.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강은 끝나고 13강. 자, 이거 순서라고 미리 써놨는데 왜 순서가 중요한지 한번 쭉 보자.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은 의존한다. 배타적으로. 오직이라고 봐도 돼. 오직. 배타적으로. 오직. rely on 어디에 의존하다잖아. 미디어에 의존한다. 정보를 위해. 어떤 정보? 타픽에 대한 정보. 현재 관심이 있는 것들에.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말하는 미디어는 다양한 게 될 수 있어. 뭐 옛날 같았으면 신문, 신문, TV 이 정도. 요즘 같으면 인터넷, 유튜브 뭐 이런 게 될 수 있지. 그래서 뭐 당연한 거야. 정보를 미디어 의존하는 거는 당연한 거야. 이유도 타당해. 누가 읽어도 이해될 만한 이유를 설명해놨어. 왜냐하면 이해할 만하게도 우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지. 우리가 다 발로 뛰어가지고 조사할 수 없는 거지. 우리가 여러 인생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책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검색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야. More thorough literature review. 그래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만의 더 철저한 문헌적 연구나 조사를. 그래서 누군가가 풀어쓴 혹은 그렇지 풀어쓴이라는 표현이 제일 괜찮겠네. 풀어쓴 기사 이런 걸 보면서 배우는 거야. 영화를 다 안 보고 영화평 한 줄을 읽고 영화를 대충 이해한다거나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자, 그 다음 사업과 정치 뉴스, 사업 뉴스, 경제라고 하자. 경제 뉴스, 사업 뉴스에 있어서 혹은 인간의 관심에 대한 이야기들에 있어서 신문, 라디오, TV, 미디어가 좋은 일을 해주고 있다. 어떤 일을 해주고 있냐? Keep OOC, 우리가 알려지게끔 유지해주는 역할. 이거 과거 분사로 쓰는 거 체크해줘. OC 자리이기 때문에 분사가 올 수 있는데 뒤에 inform이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이다 라고 해도 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알림을 받는 거기 때문에 수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돼. 그래서 같은 맥락이야. 자, but부터가 이제 글의 흐름이 바뀌지.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TV를 보고 기사를 보고 뭔가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이러한 토픽이 상대적으로 쉽다 다루기가. 이러한 토픽이 좀 전에 얘기했던 요 정치, 경제, 스토리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러한 토픽들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친숙한 사람, 용어, 장소들을. 그치? 응? 민주당 다 알고 국민의힘 다 알고 뭐 삼성 다 아니까 이런 걸 기사로 딱 봤을 때는 이해하기가 쉽겠지. 복잡한 과학을 포함하는 이야기들은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말하는 그렇게 하는 건 뭐? 이 기사로 담아내기가 어렵다. 이런 거야. 여기서는 커버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커버, 다루다. 기사로 싫다. 이런 표현으로 쓸 수 있어. 그치? 과학은 쉽지 않아. 그 신문에서도 이제 과학 파트를 자세히 보면 일단 되게 길어. 되게 길고 그걸 읽는다고 해도 그 과학 기사에 대한 내용을 다 이해하기도 쉽지 않거든. 기자들 이러한 이야기를 다루는 어떤 이야기? 과학. 종종 가지고 있지 않다. 과학적 배경을. 그리고 과학적 배경이 있다고 해도 일단은 없는 게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있다고 치더라도 어렵다. 뭐가 어렵냐? 함축하기가 어렵고 단순화시키기가 어렵다. 과학적 이슈들을 독자들을 위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과학적 복잡한 이야기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결국 이러한 저널리스트들은, 기자들은 연구를 한다. 마지막으로기 때문에 마지막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치? 마지막 이유로 보는 게 제일 낫겠다.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분사구문이지. 뭐뭐 하면서. 지금은 뭐뭐 하면서는 하겠다. 더 적은 시간을 가지면, 하루도 안 되는 시간을 가지면서 뭐 할? 연구할. 그리고 쓸 어떤 기사를.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 결과는 뭐냐? 이렇게 타이트한 데드라인 또한 만든다. 매력적이게. 이게 가진 목적어네. 이게 OC가 되고, 자, 요거 가진 목적어 나오는 문장은 항상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 만든다. 매력적이게 만든다. 뭐 하는 것을? 의존하는 것을. 누구에게? 사회운동가에게. 어떤 사회운동가? 열정이 있는 사회운동가. 뭐 하려는? 제공하려는 정보를. 그리고 다채로운 인용구를. 자, 그래서 이 글이 되게, 이게 내가 순서라고 쓴 이유가 뭐냐면, 순서 니네도 써놔봐. 좀 약간 나열식이야. 뭔가 하나의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하는 나열식이기 때문에 순서로 내기 좋아. 순서로 내도 타당한 지문. 그래서 순서를 기억할 만한 팩트들을 좀 이렇게 체크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일단 처음에 나온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미디어에 의존한다. 그치? 일반적인 현상이야. 그래서 근데 문제는 복잡한 이야기들은 기사화하기 어려운 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 일단은 과학적 지식이 없을 수 있고, 그리고 단순화시키기가 너무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단순화시키면 시간만 넉넉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타이트한 데드라인이 있을 수 있고, 그 결과 기자들이 자기 스스로 하지 않고 사회운동가, 그러니까 외주 누군가에게 맡겨가지고 그 일을 하게끔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맨 마지막 거를 말하고 싶은 그 내용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설명을 차근차근 하고 있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 기사에 의존하는데, 과학과 같은 복잡한 기사에 대해서는 외부인사의 힘을 빌려 쓰기도 한다.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태양광의 색깔의 스펙트럼은 be comprised of 이게 뭐뭐로 구성되다. 이게 전체가 되고 이게 부분이 돼. 여러 가지 것들로 구성되는, 어떻게 보면 인과관계는 이렇게 될 수 있지. 그래서 is composed of나 아니면 자동사인 consists of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야. 여러 가지 색깔이 합쳐가지고 결과물이 태양광이다. But 물은 역할을 한다. 필터로서 빛의 색깔 스펙트럼에 대한. 그래서 이제 물이 걸러내는 거야. 얘도 미리 얘기하지만 이것도 순서를 써놓을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왜 바닷물은 파랗게 보이는가거든? 주제를 얘기하자면. 근데 이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빛의 스펙트럼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야. 그 1번의 순서랑 좀 비슷하지. 1번도 맨 마지막에 주제가 나왔잖아. 처음에 어떤 큰 틀을 얘기한 다음에 결국 구체적인 복잡한 내용 같은 경우는 외주에 맡긴다. 사회활동가들이 글을 쓰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쭉 풀어서 쓴 거라 가지고 얘랑 좀 비슷해. 그 색깔의 스펙트럼, 그리고 물의 필터로서의 역할, 최종 결론은 바다가 파랗게 보이는 이유,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결과적으로 색깔의 구성, 빛의 색깔의 구성이 바뀐다. 점점 깊이와 함께. 자, 2인치 아래, 표면의 2인치 아래에서는 모든 적외선, 색깔 스펙트럼의 적외선이 다 흡수된다. 그리고 산란된다. 물에 의해서. 그래서 빨간색이 없어지는 거야. 빨간색이 흡수되고 산란되기 때문에 빨간색이 없어지는 거야. 제일 먼저 20에서 30피트 내려가면 모든 그 적외선 빨간색이 아니구나. 그 빨간색 밖에 있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정확한 오른쪽이었던 것 같아요. 빨간색 오른쪽에 있는 거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30피트 내려가면 빨간색이 걸러지고. 적외선은 사실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거는 그 뭐 표시는 안 나. 근데 실제로 30피트 내려가면 색깔 자체가 사라지는 거야. 오렌지가 그 다음 색깔이다 사라지는. 그 필터드
be filtered out이라고 바꿀 수 있겠지. 그리고 나서 노란색이 사라진다. 같은 말이야. 그리고 나서 하나씩 the other colors 나머지 전부다. 뭘 제외하고? 파란색, 보라색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다 사라진다. 언제까지? From about 100 feet까지. Only indigo and violet remain이 남을 때까지. 뭐라 그러지 이걸? 남색이라고 하나? 보라색. 이것은 만들어낸다. 파랑초록, 청록이라 해야 되나? 청록 빛깔을 띤 이 캐스트가 3단 변화가 똑같아가지고 PP라고 보면 돼. 띄게 되는 특징. 대부분의 물 색깔의 파랑 그리고 청록이자 파랑 그리고 초록이 단순히 유일한 두 가지 색인 것이다. 존재하는 깊은 물속에서. 그래서 결론이지. 그래서 모든 것이 파랗게 보이는 것이다. 이게 다요. 모든 것이 파랗게 보이는 이유. 자, 그 다음 3번. 프랙티스 3번. 보자. 급격한 증가. 화석연료의 사용에서의 언제부터냐? 산업혁명 이후로부터는 엄청나게 증가시켰다. 속도를. 그래서 화석연료의 사용의 증가가 원인이 되고 그 결과가 속도의 증가야. 뭐의 속도의 증가인지는 아직 안 나왔어. 이제 나오네. 인간들이 과거에 현재 두 개 나오네. 늘리는 속도. 뭐를 늘려? 지구의 엔트로피를 늘리는 속도. 엔트로피가 사전 찾아보면 나오지만 뭐 불균형 상태 뭐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 그 오염의 그 형태로서의 엔트로피.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오염인 거야. 쉽게 얘기하면. 뭐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안정되지 않은 상태. 좀 이따가 그 설명이 나와. 그 좀 예를 잠깐 미리 얘기하면 황산이 아니면 뭐 탄소가 이 석탄에 갇혀 있을 때는 안정화된 상태. 탄소가 석탄 안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 근데 그게 붕괴되고 분해되고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 그게 오염물질이 되는 거야. 마치 그 배기가스 형태로 나오는 그 얘기야. 그래서 이거 엔트로피라는 단어가 전체 키워드인데 엔트로피를 이해를 해야지 전체 내용이 이해가 돼. 에너지의 불안정한 상태로 생각하면 돼. 지구가 닫힌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오염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밖으로 배출할 수 없는 거야. 물론 뭐 우주선에 실어가지고 배출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닫힌 상태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오염은 항상 존재한다. 존재해왔다. 지구상에. 그러니까 점점 불안정한 에너지가 커지면서 붕괴되는 쪽으로밖에 못 가는 거야. 지구는. 이유. 부정적인 영향의 이유. 오염의 영향이야. 어디에 미치는? 환경에 미치는. 왜 오염은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냐? 그 이유는 A 때문이 아니라 B 때문이다. 오염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다. 오염이 그냥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오염이 확산되기 때문이다. 전 세계의 에코시스템, 생태계를 통해서 무질서한 형태, 이게 문제인 거야. 엔트로피가 무질서거든. 자,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카본, 설펄 같은 특정 요소가 나온다는 게 예시의 증거라고 볼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넣으면 돼. For example 넣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 탄소와 황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환경에. 언제는 그들이 잠겨 있을 때에는 매우 정돈된 이런 단어 disordered, ordered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정돈된 상태에서는 이런 오염물질이
오염물질이잖아. 실제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근데 아까 뭐라고? 확산될 때, 무질서한 형태로 확산될 때 이 물질들이 말 그대로 오염물질이 된다는 거지. 그들은 오염물질이 된다. 언제? 석탄이 태워질 때, 그리고 연소 상품, 제품이 방출될 때, 연소 물질이라고 하자. 연소 물질이 방출될 때 공기중으로 엔트로피가 높아진 상태인 거지. 불안정한 상태. 자, 이제 해결책에 대한 얘기가 잠깐 언급이 돼. 그렇다면 태양 에너지가 사용될 수 있을까? 자, be used to 부정사 ing 아니라는 거 기억해야 돼. 뭐뭐 위에 사용되다로 해석하면 돼. 반작용을 증가시키는 것, 그냥 균형 맞추는 것이라고 기억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높아진 거를 낮추는 게 되는 거지. 균형 맞추기 위해 사용될 수 있을까? Counterbalance increases in entropy. Counterbalance increases를 통째로 균형 맞추기 위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러한 증가를 균형 맞추기 위해, 이러한 증가가 좀 전에 얘기했던 엔트로피의 증가 얘기하는 거야. 엔트로피의 증가를 균형 맞추기 위해 태양 에너지가 사용될 수 있을까? 즉 태양 에너지로 이런 높아진 엔트로피를 낮출 수 있을까? 이렇게 예측할 수 있어. 자, 이제 있냐 없냐의 대답이 이제 주제가 되는 거야. 해결책. 할 수 있다. 균형 맞출 수 있다. 증가의 속도, 엔트로피의 증가의 속도, 화석연료에서 나온 이 더 적기만 하다면 뭐보다? 엔트로피의 감소의 속도보다 태양 방사능에 의한, 적어야 되겠지, 그지? 엔트로피가 낮은 게 환경에 좋은 거기 때문에 증가의 속도가 더 느려야 돼. 감소의 속도보다. 그러면 총체적인 지구의 엔트로피는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낮아질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태양의 방사선이 엔트로피를 낮추는 역할을 기본적으로 한다는 게 전제야. 여기서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태양의 복사 에너지가 엔트로피를 낮추는데, 그리고 이 오염이, 그 화석 연료가 엔트로피를 높이는데, 이 높아지는 비율이 낮아야지 되겠지. 그래야지 환경이 좋아진다는 소리니까. 그래서 이 항상 질문이 시그널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엔트로피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져 있는데, 낮출 수 있는 방안, 태양의 복사 에너지가 엔트로피를 낮추면 이런 것은 되돌려질 수 있다 라고 주제를 삼으면 될 것 같아. 14강 시작할게. 다음 요소들, 근접성, 주인으로의, 그리고 집중을 얻는 행동들. 강아지의 행동들이야. 가까이 붙어 있고 싶어하고 집중을 얻고 싶어하는 이런 다음의 요소들이 지금은 친숙하다 우리에게 강아지의 특징으로, 그리고 go into 하면 직역하면 뭐뭐 하는 것으로 들어가던데, 의역하면 뭐뭐 하게 해주다야. 그래서 이거 동명사 표현은 의미상 주어인 것도 체크해두고, 그들이 그런 멋진 동료가 되게 해준다. 인간에게. 뭐가? 그런 특징들이. 다음 요소들이. 이 주어가 여전히 이거네. 그래서 강아지의 특징이 인간의 좋은 친구가 되게끔 해준다. 또한 그들은 필수적이다. 생존에 있어서. 어떤 생존? 사람의 생존.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는. 그래서 요 요소들이 얘네들이 되는 거야. 강아지가 아니야. 그래서 강아지의 특징. 주인과 같이 있고 싶어하고 집중을 얻고 싶어하는. So, 그렇다면 그런 강아지들은 정말로 영웅들일까? 실제로 그렇다. Yes, they are. 그들은 영웅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을까?
무엇을 그들이 하고 있는지를. 하지만이니까 뭐 지금은 크게 시그널이 되진 않아. 증거가 없다. 그들이 그렇다라는. 그래서 대동사 나왔으니까 또 were 오답으로 쓰지 않도록 주의하고, 왜 did냐를 묻는다면 they knew what they were doing.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증거가 없다. 즉 모르는 것 같다는 거지. 그리고 그들은 모른다. 그들이 영웅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강아지들은 분명히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훈련만 받는다면 뭐 할 잠재력? 구조견이 될 수 있는. 심지어 훈련받지 않은 개들도 당신의 도움이 될 수 있다. Come to your aid. 누구에게 도움이 되다로 기억하면 돼. 하지만 모른 채로. 뭘 모른 채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 채로. 그러니까 강아지들은 본능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다고 했어. 이게 이제 본능적으로 하는 특징들이야. 주인과 같이 있고 싶어하고 이목을 끌고 싶어하는 이 본능적인 행위들이 생명을 구하는 어떤 특징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들의 성공은 뭐 때문이다? due to. 대신에 뭐 때문이다? 그들이 알고 있는 그것 때문이다. 뭘 아냐? Something has happened to you. 무언가가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는 것. 요거 동격 관계야.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만드는 것이다. 그들을 초조하게. 그래서 이 컴마 위치 계속적 용법이고, 선행사가 명사가 아니라 문장 전체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문장 전체가 선행사일 때는 항상 단수 취급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너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강아지들을 초조하게 만들고, 이 초조함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단어야. 초조함 때문에 얘네들이 자기도 모르게 영웅적 행동을 한다는 거야. 만약 그들이 표현한다면 그들의 그 초조함을, 반복된 거 보이지? 방식으로. 어떤 방식?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어떤 사람? 어떤 긴급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 자, 어디로 끌어들인다면? 그 장면으로 끌어들인다면, 네가 쓰러져 있는 그 상황으로 누군가를 데리고 온다면 이 말이지. 그리고 또 뭐 한다면? 병렬이야. 혹은 허락한다면 네가 얼음 구멍 밖으로 나오도록. 그런 방식으로 이 초조함을 표현한다면 그것은 영웅적 행동이다. 아주 훌륭한 행동이다. 영웅적 행동이다. 그래서 일단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 일단 첫 문장에 나와 있는 강아지들의 특징, 주인과 같이 있고 싶어하는 특징, 이목을 집중시키고자 하는 특징,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언제 이런 특징들이 영웅적인 행위로 발현이 되냐? 요때인 거지. 그들이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무슨 일이 너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그들을 초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초조함을 자기들의 방식대로 표출을 하는 거야. 뭐 계속 옆에 있거나 다른 누군가를 추락해가지고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너를 아이스 구멍 밖으로 끌어내거나 하는 이런 방식으로 초조함을 표현할 때, 이런 게 바로 영웅적 행동이 될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면 돼. 자, 그 다음 2번. 스테판 콜버트, 정치적 풍자가, 그리고 주인, 콜버트 리포트의 주인 하니까 좀 이상하네. 글을 쓴 작가 정도 되나? 아니면 무슨 프로그램의 호스트인가? 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인터뷰 동안에. 인터뷰인 걸 보니까 프로그램 이름인가 봐. 중요성에 대해서. 뭐의 중요성? 웃음의 중요성. 언제? 긴장되는 상황에서의.
그래서 긴장되는 상황에서의 웃음의 중요성을 유명한 사람을 인용하여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너는 웃을 수 없다. 그리고 두려워할 수 없다. 동시에. 즉, 웃는 상황에는 너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두려운 상황에는 웃지 못한다. 즉, 웃어라. 그러면 두렵지 않을 거다. 이 얘기인 거지. 그의 말이 옳다 해가지고 이제 인용을 한 다음에 주제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웃는 것은 사실은 엔돌핀을 방출한다. 엔돌핀 복수 받는 거야. 엔돌핀은 방출된다. 고통을 감추기 위해서. 엔돌핀이 보면 마약을 맞는 거랑 비슷한 효과가 있대. 고통이 없어지는 거야. 통증이. 우리가 유발하는 우리 자신에게. 언제? 우리의 장기들이 경련이 일으켜질 때. 우리는 웃는 것을 좋아한다. 같은 이유로. 달리기 선수들이 달리는 길을 좋아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왜냐? 기분 좋기 때문이다.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엔돌핀이 돌기 때문이겠지? 하지만 해가지고 또 뭔가 새롭고 중요한 내용이 나오려나? 우리 모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 웃는 것에 대한 매우 많이. 다음에 대해서는 그래서 생략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원한다. 그것이 멈춰지기를. 웃음이야.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왜냐하면 배가 아플 정도로 it starts to hurt. 아파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웃음이 멈춰지기를 원한다.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달리기 선수처럼 이러한 고통, 배가 아픈 이러한 고통은 사실은 더 일찍 시작될 수도 있지만 엔돌핀 덕분에 우리는 느끼지 못한다. 그 고통을. 더 hurt가 되겠지. 나중이 될 때까지. 그래서 이제 배가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배가 아픈 고통은 원래 계속 있어 왔지만 엔돌핀 때문에 배가 아픈 고통이 잊혀질 정도라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해. 웃음이 엔돌핀을 일으켜서 고통을 멈춘다는 거. 그래서 이런 전체 내용을 정리하는 게 마지막 문장이고, 주제문인 동시에 이 강조 구문도 있고 강조 대상이 엄청 길면서 이 강조 대상도 되게 복잡해. 자, 일단은 단순한 한 단어가 제일 중요해. 바로 그 행복감이다. 어떤 행복감? 우리가 엔돌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행복감. 자, 다시 똑같아. 이 컴마 뒤에 오는 계속적 문법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선행사가 주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확인해야 돼. 복수 동사인 거 확인하고. 참고로 지금은 이 두 절이 다 이 하이, 행복감을 수식하는 거기 때문에 단수 동사야. 계속되는 웃음이 멈춰진 이후에도 계속되는 그런 행복감. 엔돌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런 행복감이다. 바로 뭐 하는 것이? 어렵게 만드는 것이. 딱 이것 심지어 가목적어 진목적어네. 가진목적어 문법이니까 더더욱 중요한 문장이야.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러한 행복감이다. 뭘 어렵게 만드는 것이? 고스비가 코볼트가 말한 것처럼 두려워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동시에.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다 나왔어. 엔돌핀. 자, 일단은 원인과 결과로 나눌 수 있는데 웃을 때에는 너는 두려워할 수 없다. 왜냐? 행복감 때문에. 엔돌핀이 만들어주는 행복감 때문에. 이게 다야. 오케이.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자, 마지막 3번이 아주 철학적이고 추상적이고 어려운 내용이라서 준비하는데 좀 고생을 했어. 일단 한번 잘 해볼게. 리마인딩이 원래 상기시키는 것인데 조금 이 전체적으로 단어들을 다 약간 패러프레이징 해줘야지 이해가 돼. 기억이라고 해보자. 기억은 매우 유용하다.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계획을. 자, 이게 왜 그런지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고 넘어가야지 전체가 이해가 되거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여기서 말하는 기억은 자기 과거의 경험이야.
그래서 자기 과거의 경험이 유용한데 왜 유용하냐면 내가 계획 짤 때도 당연히 유용하겠지만 왜냐하면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올바른 계획을 짤 수 있잖아.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자기 기억을 바탕으로 이게 올바르게 계획이 된 거구나 아닌구나를 판단하기 때문에 기억은 특별히 뭐 여러모로 중요하지만 계획을 짜고 듣는 거에 있어서 중요하다.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지. 자, 하지만이 나오고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이 복잡해지기 시작해. 잘 이해해보자. 누군가가 너에게 어떤 이야기를 말할 때 그는 단순히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념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 여기서부터 좀 개인적으로 이 선생님이 받아들인 내용을 좀 설명하자면 뭐 예를 들어서 아빠가 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예를 들어서 아들이 나중에 뭐 놀이공원을 만들고 싶어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 자기 계획에 대해서. 그때 나의 리마인딩을 따르면 놀이공원 만드는 거 쉽지 않을 텐데 너 다시 생각해봐.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막 머리가 돌아가는 거야. 뭐 몇십억이 들고 자, 근데 신념에 대해서 귀 기울일 수 있는 거야. 이 녀석이 기업가 마인드가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그냥 아이의 어떤 믿음인 거야. 나는 나중에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그런 계획. 좀 이해가 됐나?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여기서 belief를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기가 믿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자기 주관적인 판단. 이야기 속에서 이해되고 있는 것이, 여기 잘못 끊었네. 이야기 속에서 이해되고 있는 것이 믿음에 대한 거라면, 그치? 아이가 말하는 것이 자기 믿음에 대한 거라면, 신념에 대한 거라면, 자기 포부에 대한 거라면, 그 안내의 종류가, 우리가 필요한 안내의 종류가 달라진다. 이 안내란 말, 이해를 해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돼. 다시 얘기할게. 자기 아들이 이런 포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아. 너 돈이 어디 있다고 놀이공원을 만든대? 이렇게 안 해. 그래서 다른 안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는 알 필요가 없다. 무엇이 일어날지. 너 뭐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 1억을 모아야 되고 대학교에서 그 돈을 주식 투자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가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all we are trying to do, 우리가 애쓰는 전부는 단지 그 이야기들을 이해하는 것이다. 어떻게? 그 아이의 신념을 기준으로, 그 아이의 포부를 기준으로 이해를 하는 거야.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 동물을 되게 놀이기구를 되게 좋아하지. 그래서 놀이공원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야. 막 플랜에 대해서 다 굳이 그대로 막 다 그런 것까지 다 막 파헤칠 필요는 없는 거지. 이해가 필요한 거야. 자, 이제 예시가 나와. 예를 들어서 항상 앞으로 빼서 해석하면 돼. 만약 우리가 수동적으로 영화를 보고 있다면, 자, 이거는 이야기가 아니지. 그냥 영화 만드는 사람의 어떤 작품이야. 물론 큰 틀에서는 그 감독이 만든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좀 전에 얘기했던 그 개인적인 이야기랑 다른 거야. 그래서 이걸 수동적인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수동적으로 영화를 볼 때, 영화를 이해하는 것은 의미한다. 따라가는 것을. 그냥 이야기를 따라가면 돼. 내가 막 뭐라 그럴까? 아까 쌤이 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이 그렇게 막 능동적으로 상상하고 아이의 belief를 판단하고 이럴 필요 없어. 그냥 what is going on?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냥 평범한 시각으로, 자연스러운 시각으로 어떤 뭐라 그럴까? 상식적인 시각으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뭐 함으로써? 관련시킴으로써. relating A to B, 뭐랑 뭐를
우리가 보고 있는 영화 속에서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즉 과거의 경험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바로 기억이야. 기억 아까 reminding을 관련시킴으로써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 쌤 같은 경우도 개연성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 그 개연성의 기준이 뭐야? 선생님이 한 경험인 거야. 저럴 수 있겠다. 이런 거. 그렇지. 저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되겠지. 라는 그런 개연성. 배우면서 영화로부터 무언가를 매우 작은 의미의 학습 속에서 뭔가를 배우긴 하지만 그게 막 되게 인사이트풀하진 않아.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스토리의 흐름인 거지. 하지만 대화에서는 이해가 의미한다. 뭘 의미하냐? 반응할 수 있는 것. 이야기에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아들의 이야기에 반응할 수 있는 것. 이 반응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그 이야기를 풀어내는 아들의 포부, 신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선생님이 아빠가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거야. 그 아이에 대한 아이의 캐릭터 자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영화를 볼 때랑 아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랑은 이 이해의 정도가 다른 거지. 두 경우에 있어서 이해, 둘 다 이해를 하기는 해. 는 의미한다. 같은 개념으로 색인을 추출하는 것을 시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색인은 쌤이 좀 패러프레이징 하자면 참고 자료. 여기서 참고 자료가 역시 바로 리마인딩이야.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는 것. 둘 다 마찬가지지. 자기의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이 영화를 이해하던가 아들의 이야기를 이해한단 말이야. 서치댓 하면 소댓이랑 비슷해. 그래서 오랜 이야기 이게 역시 자기 옛날 경험이야. 이 연관 지어지도록 새로운 이야기 영화의 이야기 아들의 이야기 그래서 이런 참고 자료를 만드는 개념으로서는 똑같다는 거야. 근데 영화에 있어서 이런 의도는 참고 자료를 만드는 의도는 인식하기 위해서야. 개연성을 찾기 위해서지. 내 과거의 경험을 빗대어 보니 이럴 수 있더라. 남녀가 싸우고 나면 이런 결과가 있더라 라는 어떤 개연성. 그래서 이렇게 참고 자료를 만드는 의도는 바로 개연성을 찾기 위한 거. 하지만 대화에서는 아들과의 대화에서는 이 참고 자료를 만드는 의도가 뭐냐? 응답하기 위해서 대답해주기 위해서 이 respond는 깊은 이해 공감이란 단어가 괜찮은 것 같아. 공감해주기 위해서 네가 놀이기구 타는 걸 좋아하니까 놀이동산을 만들고 싶구나 라는 어떤 respond. 그래서 쌤이 이해한 내용은 이런 거야. 그래서 키워드로 따지자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스토리를 대할 때는 자기의 기억, 자기의 과거의 경험 이런 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스토리를 접한다. 근데 이 단순히 영화를 보는 경우와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다를 수 있다. 어떤 이야기, 즉 예를 들어 아들과의 이야기 같은 경우는 신념에 대한 것일 수도 있다. 신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이해의 깊이가 신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이해하는 어떤 정도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반응해 줄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영화라는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듣는 것, 그리고 아들과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어떤 포인트가 다르다는 거야. 영화는 단순한 개연성만 필요로 하지만, 그래서 이 개연성이라는 단어는 개연성이라고 내가 썼지만 사실은 인식인데, 이건 무슨 다른 색깔로 하면 좋겠어. 근데 이제 아들과의 대화에서는 리스판드가 필요하다.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 개연성은 그냥 파란 걸로 한 번만 더 해줄까? 색깔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는데 쌤이 색깔이 두 개밖에 없어. 이 단어도 여기서 기억은 해야 돼. 개연성, 인식, 자기가 생각하기로 상식적인 인식 이런 이야기구나 하는 판단.
오케이. 그래서 14강까지 강의 끝.